안녕하세요. 간호지식제작소입니다. 2024년 간호사 국시문제 정신간호학 문제풀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 71번은 정신성적 발달 단계 문제입니다. 성기기는 성적 관심이 다시 각성되고 이성이나 동성과의 관계가 중요해지며 개인의 성 정체성과 역할이 확립되는 시기입니다. 이성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부모에 대한 의존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사이에서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는 시기입니다. 구강기는 생후 초기 단계로 연가는 입을 통해 쾌감을 얻으며 먹고 빨고 물고와 같은 활동에 집중합니다. 항문기는 영아기 후반부로 항문을 통해 쾌감을 얻으며 배변 훈련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합니다. 남근기는 유아기 후반부로 성기를 통해 쾌감을 얻으며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또는 엘렉트라 콤플렉스와 같은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학령기 동안으로 성적 관심이 잠복하며 아이들은 학습과 사회적 활동에 집중합니다. 집 12번은 설리반의 정신심리적 발달이론 문제입니다. 인간의 정신심리적 발달에서 타인과의 대인관계를 통해 성격이 형성된다고 주장한 이론가는 설리반입니다. 설리반은 대인관계 이론의 창시자로 인간의 성격 발달은 주로 초기 어린 시절의 대인관계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러한 대인관계 경험이 성격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이론가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러는 정신분석학자로 어린이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한 자아 발달에 중점을 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피아제는 발달심리학자로 인지발달 이론을 제시하여 어린이가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에릭슨은 정신분석학자로 생애주기에 따른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여 각 단계에서 개인이 겪는 위기와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인간의 무의식과 성심리 발달 단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을 개발했습니다. 73번은 치료적 관계에서 간호사가 대상자의 저항을 극복하고 문제 행동 변화에 초점을 두는 단계를 묻고 있습니다. 활동 단계에서는 간호사와 대상자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개인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저항을 경험할 경우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자가 관리 능력 향상과 자아 개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상호작용 전 단계는 대상자와의 실제 만남 이전에 간호사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단계는 간호사와 대상자가 처음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문제 영역을 파악합니다. 도입 단계는 일반적으로 오리엔테이션 단계의 일부로 간주되며 간호사와 대상자가 처음 만나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종결 단계는 치료적 관계가 종결되는 단계로 대상자와 간호사가 함께 이룬 진전을 평가하고 대상자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14번 문제는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법입니다. 반영하기, reflecting, 대상자의 말이나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 주어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더 깊이 탐색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간호사는 대상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대상자가 이번에도 면접에 떨어질 것 같아요. 엄마가 기대하고 있는데 라고 하였다. 간호사가 면접 결과가 나를까봐 불안하군요 라고 한다. 간호사의 의사소통 기법은 반영하기가 됩니다. 주제 바꾸기는 대화의 주제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기법으로 때로는 대상자를 보호하거나 다른 중요한 주제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료화하기는 대상자의 발언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때 더 명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요청하는 기법입니다. 초점 맞추기는 대화를 특정 주제나 사안에 집중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으로 대상자가 논의하고 싶은 핵심 주제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보 제공하기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의사소통 기법으로 대상자가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75번 문제는 증상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환각입니다.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극에 대한 감각 경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등의 현상을 포함합니다. 환자가 벽을 보면서 나를 욕하지 마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면 환자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상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정될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이나 생각입니다. 환자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의 일종일 수 있지만 망상은 환자가 믿고 있는 내용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의미하며 감각 경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상동증은 다른 사람의 동작이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 압박은 강한 내적 강박에 의해 빠르고 멈추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향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말을 단순히 따라하는 행위입니다. 76번 문제는 기분, 감정, 공격성, 각성, 수면, 강박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묻습니다. 정답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 감정, 수면, 식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많은 항구울제가 세로토닌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도파민은 기분, 보상, 각성, 운동 제어 등 다양한 뇌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현병과 같은 장애에서 도파민의 역할은 특히 중요하며 많은 항정신병 약물이 도파민 수용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은 주로 중추신경계에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로 작용하여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억제합니다. 아세틸콜린은 기억, 학습, 근육 수축 등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각성, 주의 집중, 스트레스 반응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77번 문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정적 강화를 제공하여 그 행동이 증가하도록 사용하는 치료 기법으로 정답은 토큰 경제입니다. 토큰 경제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일 때마다 토큰이나 상징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이러한 보상이 누적될 경우 실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법은 행동 증가를 목표로 하는 행동 수정 기법 중 하나로 특히 아동 정신건강치료, 교육 환경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모델링은 올바른 행동이나 기술을 보여주는 모델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관찰학습의 일종으로
학습자가 모델의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습득합니다. 형성법은 복잡한 행동을 단계별로 가르치는 방법으로 각 단계마다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강화를 제공합니다. 홍수법은 공포나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대해 극단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불안 반응을 감소시키는 노출요법의 한 형태입니다. 홍수법은 공포를 줄이는 데 사용되며 주로 공포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신체의 생리적 반응, 예를 들면 심장 박동, 호흡, 근육 긴장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 정보를 학습자에게 피드백하여 스스로 신체 상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78번 문제는 리튬을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입니다. 리튬을 복용 중인 환자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는 구토, 설사를 하면 즉시 보고한다입니다. 리튬은 주로 조울증, 즉 양극성 장애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토나 설사는 체액과 전해질의 손실을 초래하여 리튬의 혈중 농도가 위험하게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하여 평가와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리튬을 복용하는 환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되어 리튬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리튬의 정상적인 치료 범위는 대략 0.6에서 1.2 MEQL입니다. 1.5 MEQL 이상은 일반적으로 과량 복용의 위험 수준에 해당하며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뇨제는 혈중 리튬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79번 문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특성입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은 개인이나 특정 그룹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80번 문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의 1차 예방입니다.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약물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약물남용 문제를 미리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고 위험 행동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른 옵션들은 1차 예방과는 다른 단계의 예방 활동입니다. 우울증 선별검사은 우울증 선별검사는 이미 증상이 나타난 개인을 조기에 발견하는 2차 예방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 지원 서비스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서 응급입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급성기 관리에 해당하며 이는 예방보다는 위기 상황의 적극적인 관리에 해당합니다.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는 이미 정신장애를 진단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예방 또는 재활 활동에 해당합니다. 자살 시도자 지지 프로그램은 자살 시도를 한 개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위험한 사건이 발생한 후의 개입으로 이는 3차 예방 또는 후속 관리에 해당합니다. 81번은 발달 위기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성숙 위기 또는 발달 위기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전환점이나 변화로 개인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 따라 발생합니다. 입학은 새로운 학습 환경, 새로운 사회적 상호작용,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반하는 중요한 발달적 변화이며 개인이 적응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제공합니다. 다른 옵션들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외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위기로
발달적 위기보다는 외상성 위기 또는 생활사건 위기에 가깝습니다. 화재는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한 외상적 위기입니다. 실직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사건 위기입니다. 파산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와 위기를 초래하는 생활사건 위기입니다. 불치병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인한 위기로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외상성 위기 또는 생활사건 위기로 볼 수 있습니다. 82번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특성입니다. 학습된 무력감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는 지속적인 폭력이나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은 반복적인 학대나 폭력의 상황에서 자신이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물질 남용은 일부 가해자들이 폭력 행동과 관련하여 물질 남용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소유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을 갖고 이로 인해 통제하려는 경향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감 과시는 폭력적인 행동은 종종 가해자가 피해자나 상황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거나 과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 질투는 가해자는 때때로 비합리적 질투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83번 문제는 조현병 환자의 증상입니다. 보속증 preservation, 특정 단어, 문구 또는 행동을 상황과 무관하게 반복하는 증상입니다. 음성증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보속증은 환자 스스로가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음성증은 타인의 말을 반복합니다. 간호사가 조현병 환자에게 아침 반찬이 뭐였어요? 라고 질문하자 두부라고 대답하고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라는 질문에도 두부라고 대답하는 경우입니다. 음연상은 라임이나 비슷한 소리를 내는 단어들을 연결하여 말하는, 즉 소리나 운율에 근거한 언어 연상입니다. 의미보다는 소리에 초점을 맞춘 말하기 방식이 특징입니다. 말비빔은 맥락이나 문법적 구조 없이 무작위로 단어들이 혼합된 말을 하는 증상으로 조현병 환자의 언어 장애 중 하나입니다. 신어조작증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증상으로 주로 조현병 환자에서 관찰됩니다. 이 새로운 단어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84번 문제는 조현병 환자의 망상 증상입니다. 망상을 가진 환자와의 의사소통에서는 환자의 망상에 동조하거나 그것을 직접 부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상에 대해 논쟁하거나 환자를 설득하려고 하면 환자가 방어적으로 변하고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현실 기반의 대화로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망상을 직접 부정하는 것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혼란이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망상 내용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환자의 망상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화는 환자의 망상보다는 환자가 느끼는 감정이나 현실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상에 집중하는 대화는 환자의 망상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망상보다는 환자의 감정이나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설득하여 망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대신
환자가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85번은 조영병 환자의 간호진단 문제입니다.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는 생각의 불연속성, 언어의 조직화 능력 저하, 비논리적인 연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발언이 논리적이지 않고 맥락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 이를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급성 흔동은 혼란 상태를 의미하지만 이 상황에서 환자는 혼란스러워 보이기보다는 특정한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사회적 지지가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자의 발언만으로는 이 진단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성적 자존감 저하는 장기간에 걸친 자기 가치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느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환자의 발언만으로는 이 진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은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환자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 진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86번 문제는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감시하며 호시탐탐 해치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반응을 묻습니다. 이때에는 환자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동시에 현재 환자가 있는 병원 환경의 안전성을 재확인하여 환자의 불안을 줄이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환자의 망상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불안감을 경감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 환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부정하는 태도로 환자와의 신뢰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누가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 환자의 망상적 생각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확장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면 환자의 고민을 경청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면 환자의 생각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 환자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대화를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87번 문제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가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한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예요. 라고 말하며 울고 있다. 사용한 방어 기제를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함입입니다. 함입은 외부에서 경험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내면화하여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느끼는 방어 기제를 말합니다. 이 경우 환자는 아들의 대학 입시 실패를 자신의 내부적 결함이나 죄 때문이라고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다루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퇴행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개인이 이전 발달 단계의 행동이나 심리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느끼는 분노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느끼는 것 등입니다. 전치는 감정이나 충동을 원래 대상에서 다른 대상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집에서 가족에게 표출하는 것 등입니다. 저항은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불안을 유발하는 생각이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88번 문제는 주요 우울장애 환자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며 하루 종일 침상에 누워 지낸다. 간호진단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느낌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 발생합니다. 환자의 발언과 행동은 자신이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고 과정 장애는 비논리적인 사고, 혼란, 망상 등 정상적인 사고 과정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무력감이 더 구체적인 문제로 보이며, 사고 과정 장애는 환자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덜 구체적입니다. 89번 문제는 양극성 장애 환자가 타인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다른 환자와 치료진을 조종하고 있을 때 제공해야 할 간호 중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인 직원 간 일관성 유지 행동은 환자가 병원 환경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며, 직원 간의 일관성 없는 반응은 환자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 규칙, 경계, 그리고 환자와의 상호작용 방식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환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더 적응적이고 건강한 행동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보호실 격리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사용되는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환자의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인식하고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적 접근 방식입니다. 장기적인 치료 전략으로 유용할 수 있으나 즉각적인 행동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은 아닙니다. 자기돌봄 증진은 환자가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와 건강 관리를 더 잘 수행하도록 돕는 중재입니다. 환경 자극 촉진은 환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자극을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복지 증진 전략이 될 수 있으나 특정 문제 행동을 관리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90번 문제는 양극성 장애 환자가 특정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주제로 말을 바꾸었다. 간호사가 사정할 수 있는 것은 사고비약입니다. 사고비약은 말하는 도중 갑자기 주제가 바뀌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양극성 장애의 조증 단계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는 매우 빠르고 끊임없이 말하며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빠르게 넘어가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관계사고는 사고의 흐름이 일관성이 없거나 관련성이 약한 주제들 사이를 뛰어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비약과 유사하지만 더 일반적인 연결 상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고 전파는 환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고 느끼는 정신병적 증상입니다. 사고 주입은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이 주입되었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사고 지연은 말하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이 멈추거나 중단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91번은 불안 수준 문제입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며 이유를 물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허둥대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부딪혀 넘어지고 과호흡을 보인다면 중증 불안 상태입니다. 중증 불안은 매우 높은 수준의 불안으로 현실감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저하되며 신체적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증 불안은 경미한 일상적인 불안으로 개인이 더 집중하고 경계하는 상태입니다. 중등도 불안은 불안이 증가하여 일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여전히 대화에 반응하고 일상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공포는 특정 대상, 활동, 상황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회피 반응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공황 상태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갑자기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인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집니다. 92번 문제는 손이 닿는 곳마다 병균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하며 항상 장갑을 끼고 생활하느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환자의 조기 간호중재는 대상자의 요구대로 장갑 착용을 허용한다입니다. 환자가 손이 닿는 곳마다 병균으로 오염된다고 생각하여 항상 장갑을 끼고 생활하는 문제를 조기에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간호중재는 장갑 착용을 중단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학습시킨다입니다. 이 방법은 환자가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관리하는 적절한 전략과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주며 점진적으로 장갑 착용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중재는 환자가 자신의 불안을 식별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게 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다른 옵션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장갑 착용이 가능한 시간표를 제공한다. 이 방법은 환자의 불안을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해결책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대로 장갑 착용을 허용한다. 이 방법은 환자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환자의 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장갑을 벗고 불안을 참을 수 있다고 격려한다. 이 방법은 단순히 격려만으로는 환자가 장갑 착용의 필요성을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갑을 벗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이 방법은 논리적 설명은 유용할 수 있으나 강박 장애를 가진 환자의 경우 감정적인 불안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93번은 플래시백 문제입니다. 대형 교통사고를 당한 대상자가 TV 시청 중 자동차가 나오자 피하세요 라고 소리치며 소파에 얼굴을 파묻고 벌벌 떨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플래시백은 환자가 자동차를 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과거 교통사고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오르는 플래시백을 경험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플래시백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재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94번 문제는 대상자는 의도적으로 근육이완제를 복용하여 휠체어 생활을 함으로써 주위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관심을 받고 있다면 해당되는 질환은 인위성 장애입니다. 인위성 장애는 과장 장애라고도 하며 개인이 스스로 질병, 신체적 또는 심리적 증상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의학적 도움을 받거나 다른 이들로부터 동정을 얻으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환장애는 심리적 스트레스나 갈등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의식적으로 증상을 조작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는 주변 환경이 비현실적이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증상이 특징인 정신건강장애로 여기에는 의도적 조작이나 허위 증상 생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95번은 해리성 기억상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거의 상황과 위험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해리 기억상실은 특정 사건이나 기간에 대한 기억을 일시적으로 잃는 현상으로 주로 심리적 트라우마나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해리하여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기계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신체화 장애나 이인성 비현실감 장애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해리 기억 상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96번은 성격장애 유형 문제입니다. 대상자는 자신이 지구를 지키는 비밀 요원으로 초능력이 있다고 믿으며 특이한 복장을 입고 혼자 지낸다면 성격장애 유형은 조현형입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과 비슷한 하지만 덜 심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는 종종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초자연적 능력이나 환상적인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소외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 장애는 과도한 의심, 편집적 사고,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을 특징으로 합니다. 환상적 믿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는 사회적 상황에서의 심각한 불안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 인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적이고 수능적인 행동을 보이며 스스로 결정하기를 어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97번 문제는 강박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은 대상자의 특성을 묻습니다. 강박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은 대상자의 주요 특성 중 하나는 인색한 감정 표현과 융통성 없음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이 완벽주의, 세부 사항에 대한 지나친 집중, 계획과 조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고 규칙과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려는 경향을 반영합니다. 의심과 방어적 태도는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더 가깝습니다. 강한 애착과 자기 희생은 의존성 성격장애의 특징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피상적인 대인관계는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현재는 히스트리오닉 성격장애로 불림, 히스트리오닉 퍼스널리티 디소더의 특징입니다. 98번은 고등학생이 집중력 향상으로 공부가 잘 된다고 소문난 약을 복용한 후 불안, 초조, 불면을 호소하고 있을 때 의심되는 약물은 메스암페타민입니다. 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자극제로 집중력과 에너지를 증가시키지만 불안, 초조, 불면, 심박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딘과 헤로인은 모두 오피오이드 계열의 진통제로 일반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으며 집중력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졸음이나 의식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디아제팜과 알프라졸람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로 주로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진정 효과가 있으며 집중력 향상과는 반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99번 문제는 술에 취한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입원 후 2, 3일에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은 손의 진전입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은 일반적으로 마지막 음주 후 몇 시간 내에 시작되며 2, 3일이 지날 때 가장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손떨림 외에도 불안, 발안, 불면, 불안정한 심박수, 발작 및 시각 및 청각 환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의 진전은 알코올 금단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로 알코올 금단 시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나타납니다. 알코올 금단에서는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동공 확대 등이 더 일반적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한 75세의 환자가 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거야? 당장 집으로 보내줘. 라며 침대에서 나오려 한다면 간호중재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자주 알려준다. 입니다. 혼란스러운 환자에게 현재 상황을 인지하도록 돕고 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유용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불안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환경은 일부 환자에게 불안감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혼란스러운 환자에게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01번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면서도 정상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는 섭식장애 환자의 증상은 식사 조절감 상실입니다. 폭식증 환자들은 종종 식사 조절감을 상실하고 반복적인 폭식 및 배출 행위를 경험합니다. 전신 솜털 증가는 식욕부진증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으로 저천 상태와 저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몸이 솜털을 증가시키는 현상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은 식욕부진증 환자에게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특징이지만 폭식증 환자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식사 조절 상실이 더 직접적인 증상입니다. 심각한 저천 상태는 주로 심각한 체중 감소를 겪는 식욕부진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신체상에 대한 무관심은 폭식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대해 매우 민감하며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질환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102번 문제는 잠들기 시작할 때 환각을 보이며 수면에서 깨어나는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보이는 수면장애는 기면증입니다. 기면증은 주간 과도한 졸음과 함께 갑작스럽게 깊은 수면에 빠지는 증상을 보이며 수면 마비와 잠들기 시작할 때 또는 깨어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환각도 흔한 특징입니다. 불면장애는 잠들기 어렵거나 밤중에 자주 깨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환각이나 수면마비는 주된 증상이 아닙니다. 과다수면장애는 낮 동안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기면증과는 다르게 수면마비와 환각이 주된 증상이 아닙니다. 호흡 관련 수면장애는 주로 수면 중 호흡의 중단이나 어려움이 주된 문제입니다. 수면 마비나 환각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일주기 리듬 수면 각성 장애는 생체 시계의 불일치로 인해 수면 패턴이 비정상적인 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면 마비나 환각은 주된 증상이 아닙니다. 103번은 성적 장애 문제입니다. 신체의 일부나 신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체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성 관련 장애는 물품음란 장애입니다. 물품음란 장애는 비생식적인 물체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강한 성적 흥분과 집착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 장애는 특정 물품이나 신체 부위에 대한 강렬한 성적 흥분을 경험하며 종종 이 물품이나 신체 부위 없이는 성적 만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출장애는 자신의 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는 행동을 특징으로 합니다. 관음장애는 다른 사람들이 성적 활동을 하거나 벗는 것을 몰래 관찰함으로써 성적 흥분을 느끼는 장애입니다. 복장 도착 장애는 대개 남성이 여성의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 흥분을 얻는 행위를 특징으로 합니다. 마찰 도착 장애는 타인에게 몰래 접촉하거나 문지르는 행동으로 성적 흥분을 얻는 행동을 말합니다. 104번 문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행동 특성은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저하입니다. 아동은 대체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사회적 상황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대화 개시와 유지,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그리고 감정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05번 문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진단을 받은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는 한 번에 한 가지 과제를 하도록 한다 입니다.
ADHD 아동에게 한 번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를 집중하고 과제를 완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그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다음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